안녕하세요. K-팝과 J-팝 그리고 음악방송을 리뷰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요새 다른 쪽에서는 안 좋은 소식만 들리는데 K-팝은 여전하죠. 드디어 새로운 기록! K-팝 내에서는 빌보드에서 또 새로운 기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작년 11월에 데뷔한 신인 걸그룹인 5050의 빌보드 탑100 진입 예정 소식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팀을 추천할 때 발음도 어렵고 좀 기니까 그냥 피피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보다 더 편하게 이제 두 번째 또 리뷰를 하는 거니까 반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팀의 세계관이 반반을 뜻하는 거니까요. 같이. 이 팀은 지난 2월 24일에 두 번째 싱글 큐피트를 발매했고요. 제가 주간 K-팝 추천 리스트에서 추천을 했어요. 이 곡도. 근데 이미 기록 하나를 세웠어요. 이 곡은 이미 버블링 언더 핫 100 차트에 12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 차트는 빌보드 핫 100에 들어가지 못한 곡의 차트이므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지금 빌보드 차트의 112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블링 차트에 올라간 것도 최단 기간이고 한국에서, 그리고 그 최단 기간에 올라간 순위 12위도 가장 높은 걸 거예요. 예전에 스키즈도 118위였나 그렇고 뉴진스 디토도 처음에 117인가로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더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기로해서 빌보드 핫100 예측 사이트에서는 다음 차트의 갱신 시간에 이 큐피트가 빌보드 98위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실제로 큐피트가 98위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뉴진스가 디토로 데뷔 후 181일 만에 빌보드 핫100에 들어간 기록을 130일대로 엄청나게 단축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기록인데요. 그리고 현재 분위기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상태예요. 미국에서 이 곡의 인기가 좀 여러 가지 살펴볼 점이 있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유랑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나뉘고 있어요. 심플하게 봐서 이 곡이 인기를 얻은 이유는 그냥 미국 틱톡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곡의 영어 버전이 미국 틱톡에서 인기를 얻고 댄스 챌린지까지 진행 중이에요. 지금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음악의 인기는 틱톡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 무명 가수가 메이저에 픽업되는 주요 창구로 틱톡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곡도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뉴진스가 디토와 좀 비슷해요. 디토도 먼저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음원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그것을 받아서 틱톡의 배경음으로 인기를 이어갔어요. 거기에 뉴진스와 5050 모두 정식 미국 진출을 안 하고도 얻은 결과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죠. 물론 이게 뭐 마케팅 업체에 맡겨서 미국의 SNS 같은 데서 곡의 기본적인 홍보는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팀이 미국에 정식 데뷔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미국 매체에서 뭐 나오거나 다뤄진 적이 없는 거죠, 둘 다. 그래서 그냥 해외에서 K-팝 관심 있는 팬들의 홍보와 공유를 통해서 곡의 힘으로 미국 대중의 반응을 얻어낸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데요. 디토가 최초의 케이스를 만들고 나서도 뉴진스조차도 다시 이런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던 상황에서 이 반반이 두 번째 케이스를 만들면서 이 루트의 가능성을 확인을 해준 건데요. 거기에 이 반반이 좀 더 대단한 점도 있어요. 뉴진스는 어쨌든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드월 소속의 첫 그룹으로 나와서 주목을 많이 받은 팀이었어요. K-팝 팬덤 안에서는. 미국에서 뉴진스의 팬덤이 많이 형성된 것은 아니었으나 하이브를 좋아하는 미국 K-팝 팬들에게서는 인지도가 높았고 홍보도 되던 팀이었어요. 그러나 이 반반은 어트랙스라는 신생 기획사의 첫 팀으로 한국에서도 지금까지도 거의 팬덤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데뷔 싱글의 뮤비 조회수가 최근에 이렇게 인기를 얻고 많이 상승을 했음에도 지금 아직 300만이 되지 않았고요. 큐피트도 최근 급상승을 해서 지금 1000만 가까이 됐는데 제가 추천 리스트를 올릴 때는 100만이 채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반이 없는 K-팝 신인 팀이
미국에서 인기를 얻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는 뭐 최초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물론 뉴진스는 한국어 곡으로 올라갔고 이 반반은 영어 버전 곡을 내서 그게 좀 더 유리한 점은 있다. 그 차이점은 조금 있지만 어쨌든 이 점이 시사하는 바가 있죠. 미국에서도 틱톡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많은 인기 아티스트들이 틱톡으로 탄생을 했거든요. 미국의 메이저 음악계에 진입할 자본과 기반이 없었던 많은 음악가들이 틱톡을 적극적으로 노리면서 빌보드 핫백에 들어가기 시작한 지는 이미 좀 오래되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새로운 문이 열리면서 이곳이 오히려 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거든요. 짧은 기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세계의 음악이 들어오는 오지만 거기서 이제 인기를 얻는 곡은 오히려 더 정형화되고 더 자극적이고 더 대중적인 곡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다양한 미국 대중의 취향에 맞으면서도 굉장히 트렌디하고 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음악가들에게 문은 열렸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미국적인 곡들이 인기를 얻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뭐 미국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요즘 굉장히 힙한 곡들이 오히려 인기를 얻었거든요. 이 곡도 사실 심플해요. 디스크 리듬의 신스팝 음악이에요. 도자켓이 인기를 얻으면서 전 세계에서 도자켓을 따라한 음악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신스팝 음악이 많았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태연이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수들이 도자켓의 편곡 스타일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큐피트도 더 도자켓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처음 리뷰할 때도 매우 좋은 곡이 나왔고 해외에서 들으면 좋아할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반응이 없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국내에서 이런 풍의 레트로, 이 신스팝이 되게 인기가 있는 것 같지만 성적은 안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시티팝, 신스팝을 좋아하고 뭐 플레이리스트도 많고 인기를 얻고 있어서 공부할 때, 카페에서, 운전할 때 이렇게 듣지만 그 플레이리스트를 다 무난하게 듣지 그중 한 곡을 딱 떼서 좋아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요 장르가. 그래서 차트에서 요 장르 중에서 그냥 곡이 엄청 인기를 얻은 곡은 국내에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는 반응 얻기 힘들 것 같다. 요번 싱글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감상하기에는 좋은 곡인데 이 특정 곡에 애착을 갖거나 요 한 곡만 반복해서 듣거나 뭐 그러기에는 한국 대중은 좀 심심하다고 느낄 장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곡도 국내에서 반응은 거의 없었는데 지금 빌보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찾아 들어보고는 있고요. 미국에서 이 곡이 인기를 얻어서 댄스 챌린지가 진행 중인데 그 챌린지도 한국 틱톡에서 받아서 지금 한국 틱톡에서는 이미 좀 반응이 오고 있어요. 아마 최근에 한국 틱톡에서 유행한 나이트 댄서 챌린지 다음이 이 곡의 챌린지가 되지 않을까, 유행하는 거지. 그러면 이 곡도 이제 차트 100 안에 진입을 해서 반응이 좋아지겠죠.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면서 K-POP 제작자들의 좀 선택지가 넓어질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루트를 공략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만 대형 기획사는 기존대로 그냥 도전하되 중소형 기획사는 이런 이지 리스닝 팝으로 미국의 틱톡 각을 완전히 노리는 컨셉을 해도 아예 막연한 길은 아니게 됐다. 예전에 만약 이런 루트를 1년 전에 노리겠다고 하고 제작을 누가 하면 그거는 너무 무모한데라고 말을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성공 케이스가 2개나 생겼으니까요. 이 팀은 곡마다 프로듀서가 다르거든요. 1집 타이틀과 요번에 큐피트의 프로듀서는 각기 다른 외국인 프로듀서예요. 이번 곡은 1집의 수록곡이었던 럼미의 프로듀서 아담 그분이 하셨는데요. 참고로 요분은 스웨덴의 프로듀서로서 엠마리님과 작업을 많이 했던 음악가예요. 근데 이 팀을 보면 프로듀서가 달라져도 이 팀은 데뷔 앨범의 1번 트랙인 텔미부터 하이얼, 럼미, 큐피트까지 전부 노래 사운드는 같은 톤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장르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 안에 사운드나 톤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곡가나 프로듀서가 달라져도 누군가가 이 팀의 색깔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런 총괄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 그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은 곡마다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하는 한 명이 있고 그 사람이 이 팀의 색깔을 만들고는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 이 팀을 리뷰를 할 때 이 팀의 음원 퀄리티가 좀 아쉽다는 말을 했었어요. 마스터링의 문제인지 퓨처 사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뭔가 좀 깎이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스터링이 좀 아쉽다라는 말을 했는데, 아마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요즘에 하이브에서 워낙 좋은 사운드의 음악이 많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근데 요 앨범이 발매되고 큐피트 제가 리뷰를 하면서 좋은 곡이 나왔다고 라이브에서 얘기할 때 어느 분이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팀이 예전에 마스터링이 안 좋았던 것도 마스터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의도를 한 거 아니냐, 이거 로파이 음악으로 좀 의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참고로 로파이는 그 라디오로 노래를 듣는 듯한 약간 저하된 음질을 일부러 추구하는 음악 장르인데요. 제가 그때는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때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텔미나 큐피트는 레트로니까 로파이가 좀 어울려도 하이어나 럼미는 세련된 사운드 구성이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곡들도 신스팝의 사운드를 썼지만 진행과 멜로디는 전형적인 케이팝 형태라서 저는 그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자켓을 생각을 해봐도. 근데 지금 와서 이 팀의 전체적인 진행을 보면은 모든 것을 로파이로 의도를 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개별곡으로 봤을 때는 하이어 같은 곡은 저는 아직도 더 선명한 가상악기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팀이 신인 아이돌 팀으로 나와서 아무 기반이 없는데 어떤 색깔이나 차별점을 만들 때, 이렇게 기존의 케이팝에서 뭐 가끔씩 한 곡씩에서는 로파이를 했지만 아예 팀의 색깔, 메인 사운드로 차용한 팀들은 적었으니까 요런 느낌이 차별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장르를 크게 보면은 최근에 브레이브걸스 정도? 근데 두 팀은 또 세부 장르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뭐 생각해보면 그때 그 질문을 해주셨던 분이 그럼 관계자였나? 내 리뷰를 보고 약간 그 부분이 억울해서 말을 해주셨는지, 어쨌든 저도 뭐 개별곡을 들으면 그런 아쉬운 점들도 있는데, 이 팀이 지금 발표한 곡이 5곡인데 그 5곡을 쭉 연속으로 들으면 이 사운드를 의도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선택이 지금 이 팀의 포지션에는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아까 말했듯이 하위에서 장르는 약간 달라지지만 브레이브걸스도 저는 그 나왔던 곡들이 땡큐 같은 곡들도 저는 굉장히 잘 만든 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중들의 평가를 많이 못 얻었잖아요. 물론 그 곡만으로 평가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팀도 처음에 그 나온 하이어나 럼미는 좀 더 선명한 사운드가 좋지 않을까, 그런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한데 그냥 이 팀의 그냥 색깔로 가져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듣고 있어요. 이런 팀들이 나올 때마다 한국 대중들도 좀 더 응원을 해줘서 다음 케이스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회사가 지금까지는 좋은 컨셉을 가지고 지금 좋은 프로듀싱을 해나가고 있어요. 아무쪼록 계속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멤버들에 대한 뭐 실력이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리뷰에서 코멘트를 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멤버들이 뭐 예쁘고 매력도 있고 노래와 춤도 괜찮게 해요. 물론 지금 뭐 커뮤니티에서 보면 이 친구들이 갑자기 빌보드에서 인기를 얻으니까 멤버들의 실력을 엄청나게 올려치기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냉정히 말하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나오는 요 큐피트 같은 레트로 음악에는 충분한 실력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 친구들이 뭐 각자의 포지션에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준치는 넘는 실력이고요. 이제 시작이고 이 팀은. 그리고 이 팀들 멤버들이 이제 뭐 18, 19, 20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성장이 굉장히 기대되는 멤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고 없이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추천을 한 팀들이 나중에라도 반응을 얻는 모습에 기쁜데요. 저는 계속 좋은 음악과 팀들을 제 시선에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